안녕하세요, 단조입니다.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인들이 술을 좋아하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왜 간암에 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뭐 밝혀진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 친구랑 좀 전에 통화를 했어요. 제가 이 영상 때문에 몇 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저랑 12살 때부터 친구고 16살부터 술을 같이 먹었어요.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방해 바꾸죠. 방 바꾸고 나서 3년 택시하고 개인 택시 굉장히 일찍 샀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97년도, 8년도에 그 대구에서 나오는 브롬, 슈퍼사랑 브롬이라고 있었죠. 그걸 개인 택시로 샀으니까 그 시대 때, 그러니까 26살 막 이럴 때 개인 택시 시작한 거예요. 결혼도 일찍 하고.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 택시 삼형제라고 얘기를 할게요. 제 막내겠죠, 제 친구. 그렇죠. 저도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었으니까.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형이 거의 10살 터울 날 거예요. 10살. 그 다음에 제일 큰 형이 한 13살 이렇게 터울이 날 건데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. 어, 예를 들어 25살부터 25, 6살부터 개인 택시를 했으면 그 친구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택시를 한 거고요. 그죠? 뭐 회사 택시까지 하면 남들은 40년 가까이 택시를 하고 계시겠죠. 지금도 개인 택시를 갖고 있으니까 세 분 다. 근데 세 분 다 살아 계셔요. 살아 계시는데 이제 2016년에 제가 병원에 들어갑니다. 제일 먼저 병원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지금 순간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살아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17년, 18년쯤 둘째 형이 간 경화 진단을 받아요. 간 경화 진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 분 다 운전직이에요. 세 사람 다 운전직인데 개인 택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침에 술 냄새가 나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밤일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나가서 난 12시 1시면 일을 끝내요.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전부 다.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또 같은 반경 500m 안에 다 같이 살아요. 그러니까 점심 때 이제 차를 다 주차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모여서 맨날 술을 마시고, 매일 마시는 거 매일 마시고, 일찍 들어가 자고, 그리고 그냥 진짜 평범한 거예요. 제가 말하는 평범한 거는 뭐 술 문제도 없고,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형수님들이랑 다 맞벌이 하시고, 애들 잘 크고, 뭐 저같이 술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. 근데 이제 보통 간 경화가 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간 경화가 오면 거기서부터만 유지를 해도 어,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가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 단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 경화 때문에 술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술 먹으면 간암으로 넘어가고 간암으로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간이식분이었거든요. 간암으로 넘어가면 거의 그냥 죽는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죽는 게 싫어서 밤 그 뭐야 단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뭐 9년 차, 10년 차도 계실 거고. 근데 이 여기 말하는 이 개인 택시 하시는 삼형제들은 운전직이잖아요, 그죠? 그러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요새같이 뭐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행을 나간다거나 그러다 보면 분명하게 예? 나한테 뭐 신고가 들어오고 남바 값이 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셋이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. 하루는 뭐
첫째 내서, 하루는 둘째 형 내서, 하루는 뭐 내 친구 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. 그렇게 제가 44살까지 먹었으니까 내 친구도 뭐 같이 한 20년 이상 먹었겠죠. 저는 이제 병원에 갔었고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보통 간염 환자들이 제일 많이 간암에 걸린다고 해요. A형 간염, B형 간염, 보균자들.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30대 초반에 죽은 친구가 간염 보균자였었는데 술 먹고 30대 초반에 죽은 친구가 있어요. 그 외에 술로 인해서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웬만큼 먹어서는.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간암에 걸리는 요새 제가 모임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. 특히 직장인 교대하시는 분들 잠 안 온다고 술 한 잔씩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은 간경화가 오고 그게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16년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단주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17년, 18년도에 그 둘째 형이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셋이 술을 먹다가 이제 간경화 걸리려면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둘이만 먹은 거예요. 첫째 형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먹다가 한 1년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. 1년 뭐 이렇게 지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 간경화에 걸려도 일반인들 같은 게 술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간경화에서 술을 먹으면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게 무서워서 이 암격중증 분들 중에 단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항상 셋이서 먹다 보니까 이제 안주만 먹는다고 이제 술자리는 가는 것 같아요. 셋이 모여갖고 둘은 술을 마시고 그 간경화 걸리신 분은 술을 안 드셨어요. 그러다가 술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홀로 매일 이제 술을 못 먹게 하니 자기 혼자 술 먹다가 간암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안 돼서 아산병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답이 없으니까 내려가라. 내려가라는 건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죠. 복수는 복수대로 참고했었고.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때마침 그 뇌사자가 들어와서 간에 맞아 간이식을 받았어요. 받아갖고 그 5천만 원 주고 수술을 해서 지금 면역제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계세요. 그게 지금 제가 지금 10년 차니까 막 그 형이 간이식 받고 그랬던 게 한 6년, 7년 정도 차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. 제일 큰 형이 있어요. 제일 큰 형. 제일 큰 형이 암에 걸립니다. 내가 그것 때문에 정확한 암명을 알려고 좀 전에 이제 친구한테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. 몇 년 만에 전화를 해갖고 어쩐 일이냐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전화 받았는데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. 뭐 어떠냐 했더니 제 큰형은 간암이 아니고 위암이었대요. 위암이었는데 표적 치료 게 잘 맞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. 그렇다고 하는데 역시나 요즘에 또 만나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제일 큰형은 일을 안 하셨어요. 다 맞벌이 하시는 부부였었는데 개인 택시만 있었지만 일을 안 하셨고 거의 그냥 형수님 출근시켜주고 말고 그 당시에 딸이 삼성전자에 천안에 취직을 해서 뭐 용돈이나 뭐 생활비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형은 그냥 먹고 놀았어요. 그러니까 간암에 걸리진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 친구는 20대부터 혈압약, 고지혈증약 먹었는데 현재까지 왜 아무 이상이 없나? 얘도 30대 후반에 본의 아니게 이상한 병에 걸려요. 그 당시에 막 죽는다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병명도 몰라요. 병원에 갔는데 막 열이 40도까지 올랐다가 어쩌다 가면 중환자실가 있고 어쩌다 가면 일반 병실가 있고 제가 문병을 한 두세 번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알아봤다가 어쨌든 저도 못 알아보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이러다가 병원에 거의 한두 달 있다가 나중에 병명도 모르고 뭐 바이러스 검사 뭐 다 해도 뭐 이상이 없대. 왜 열이 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나왔어요. 그러면서 얘가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담배랑 술이랑 본의 아니게
한 3, 4개월 이상 안 먹었을 거예요.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고 팩트인 거예요.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간염부균자 A형 간염, B형 간염, C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? 우리 술 먹는 사람들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게 생겨요.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게 생기다 알코올성 간염에서 진행이 되면 간경화로 가는 거고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간암으로 가는 거거든요. 술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.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죠. 술 때문에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 친구는 본의 아니게 30 후반에 잠깐 쉬어서 그걸 피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항상 30대도 이 대학병원 가서 피검사를 하거나 뭐 정신검사를 다 해도 그 당시에 소화기내과죠. 지금 뭐 흔하지만은 제가 거의 뭐 20년 전만 해도 소화기내과 가서 뭐 검진하고 그러면 특진비랑 뭐는 그 당시에도 막 뭐 한쪽 보는데 뭐 교수가 위장 내시경, 뭐 대내시경, 뭐 대장 내시경 수면 있었나? 없었을 거야 아마. 막 그런 거 볼 때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상태도 정확히 얘기해주고. 그때도 똑같이 저한테도 그랬거든요. 대학병원이 항상 말하지만 좋은 게 뭐냐면 동네 병원과 틀리게 현 상태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, 초중반이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하루에 소주 한 7, 8병 정도 마시고 담배 2갑 핀다고 얘기했을 때 뭐 신경 나왔어요. 그냥 그렇게 쓰고 계속 검사를 하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지금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분명히 간경화 간암 온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. 사실은 제가 겪지 않는 이상. 왜냐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 둘째 형 같은 경우도 간 경화에서 계속 술을 먹으면 죽는지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는 게 알코올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. 아무 뭐 술 버릇도 없어요. 현재도 형수님이랑 잘 살고 계시고 술 먹고 점잖은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간 경화 걸렸는데도 술 먹으면 간암이 가는데도 먹어가 간 이식을 받는 거고, 또 제일 큰 형 같은 경우는 너는 먹지 마 하고 둘이만 먹다가 위암이라는 게 걸려서 그나마 표적 치료 신약 해갖고 맞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잘 받아서 완치가 됐으면, 사실 식도도 마찬가지예요. 술이랑 연관이 있거든요. 위식도도 술이랑 연관이 있어요. 근데도 아까 내가 통화하면서 정확한 병명을 물어보려고 물었더니 위암이었었고 5년 지나갔고 요새 다시 술을 먹는다고 하더래요. 그만큼 이 술이라는 게 끊기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, 이런 얘기해서 듣지도 않을 거지만 꼭 사람이 닥쳐도 내가 간경화다 해도 안 늦어요. 간경화까지만 갔을 때도 술을 끊으면 안 늦는데, 문제는 뭐냐면 간경화에서도 문제는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. 그만큼 중독이랑 이 알코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그리고 우리 같은 중독자들, 저같이 사건 사고를 치고 하면 강제로 병원에 가든지 강제로 뭐 교도소를 가든지 그러면 사회랑 단절되고 술이랑 단절되기 때문에 간암 이런 거 안 걸려요. 하지만 정상적으로 직장 잘 다니는 사람들, 뭐 운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매일 술을 먹다 보면 뭐 술 부심도 세잖아요. 저는 뭐 검사했는데 뭐 스님간에요, 간에 이상이 없어요. 당연히 이상 없을 수 있죠.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. 간이라는 건 진짜 재생이 좋잖아요. 약도 못 써요. 나중 되면 간암 걸리면.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딱 3개월만, 지금 3월 달이잖아요. 1, 2, 3개월만 술을 안 먹어도, 제 친구처럼 20대부터 혈압약,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아직까지 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. 중간에 본의 아니게 지가 3, 4개월을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친구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그 친구 역시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. 왜? 매일 술을 먹으니까.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매일 일을 해요. 개인 택시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도 잘 키우고 제우씨랑 이혼도 안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잘 지키고 사는 거 보면 정상적인 일반인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, 일반인들이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.
뭐 진짜 요새 제 주위에도 좀 있는데 그냥 뻔히 이게 보이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요. 예. 그냥 보여요. 왜냐면 술 먹는 양하고 똑같은 패턴이니까. 가장 좋은 게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잖아요.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. 강제로 그렇다고 3개월 정도만 술을 안 먹어도 많이 좋아지는데 이 3개월 동안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절대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좋은 술인데 오래 먹으려면 3년, 13년, 앞으로 30년 더 먹으려면 딱 3개월만 끊었다 다시 먹으란 얘기예요.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3개월을 못 버티는 거고 또 하나는 간경화에 걸려도 안 먹으면 오래 살 수가 있는데 1년 참다가 어느 순간 훅 하면 일반인인데 그냥 먹고 나 살려줘야 하는 거예요.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. 간이식 진짜 그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정말 내사자가 생겨서 운 좋게 간이식을 받아갖고 사는 거지. 간이식 안 받으면 죽어요. 그냥 말했잖아요. 나중에는 약도 못 쓰고 복수 꽉 차서 배 복수를 못 빼갖고 배가 터져갖고 죽는 거예요. 간암은 복수를 빼다가 못 빼갖고 배가 이만하게 터져갖고 죽는 게 간암이거든요. 약도 못 써요. 그래서 진행도 빠르는 거고 간이식분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경각심 한번 가지라고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. 주위 사람들 중에 있어요. 이거 보는 영상도 있고.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내 주위 사람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간이식 받아서 면역 치료제 먹으면서 술은 안 먹고 있지만 또 모르지 언젠간 술을 먹을 수 있지. 내일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 중독자들이기 때문에. 애조가도 마찬가지예요. 술을 단절할 수 없으니까요. 그만큼 술이라는 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3월 1일 3.1절 대한농민 만세 때 제가 볼 때는 오늘로써 한 3개월 만이라도 알코올에서 독립해서 자기 몸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먹는 건 어떨까. 분명히 뭐 얘기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패턴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, 간에 이상 없다고 하시는 분들, 최소한 15년, 20년 이상 드셨던 분들 다 훅 갑니다. 훅.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3개월 정도만 자기 몸을 위해서 단주를 해보는 건 어떤가.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평온한 3일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